자, 안녕하십니까. 10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네 번째 방송, 주간 핫 이슈하고 종목 업종 총정리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연관되는 다양한 이슈의 연관관계 부분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부분들에 대한 총정리 네 번째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 후반에 이슈를 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부 방송에서는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 그 다음에 뭔가 철강 업종, SK의 어떤 M&A, 현대차, 자동차 섹터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자, 이제 10월 첫 번째 실적 발표 부분들이 이제 메인 이슈가 좀 됐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부분하고, 현재 FMC 의사록은 뭐 보시다시피 뭐 큰 영향 부분들을 주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냥 이미 화제가 됐던 내용이고, 이제 다음 주에 연준 의장이 연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FM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금리 인상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하든지 말든지입니다.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는 게 더 낫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 기저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연준 의장 연설 부분에서 다음 포인트 부분들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다음 포커스가 될 겁니다. 뭐 연준 의장이 기존 같은 경우에 고학경제라든지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 부분들의 시그널 부분들을 보였지만, 다음 새로운 인물 자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그 통화정책 부분들을 진행할 건지, 여기에 트럼프하고 어떤 공조 부분들을 진행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섹터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자체는 연준 의장 연임이냐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인물이 진출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헌법 그쪽에 헌법재판관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고, 중기 장관이 지금 선임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아마 중기 장관 쪽은 선임을 시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정치인 쪽보다는 벤처기업인이 정기부 장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호소 야대다 보니까, 그리고 좀 바른정당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 장관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이죠. 다른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힘을 빼가지고 이번이 정권이 어떤 추진 정력 부분들을 계속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중기 장관 쪽은 아마 정치인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워낙 그 태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첫 번째로 이제 회의 부분들 했죠. 거의 한 50일 만에 출범되고 50일 만에 회의를 하면서 뭐 AI라든지 IoT, 빅데이터 등 투자 확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기존의 제조업 부분들의 기반으로 어떤 플랫폼 부분들은 뭐 당연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넘어서는 산업군을 선도를 좀 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보고 특히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의 신생 스타트업들이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경쟁력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심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아요. 지금 제가 한 업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가상 현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농구장에서 이게 고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업이 있는데, 지금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는 막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난리예요. 1조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100억 단위, 200억 단위가 1조로 받았어요, 투자를. 그래서 향후에 그게 그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파급효과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오큘리스트 보면 새로운 이제 그 폰 부분들, 그 기기 자체가 폰 없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차기 선도될 수 있는 기술을 드라이브 거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컨트롤 타워 자체도 계속 태클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1조 원의 투자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술 부분들, 확대 부분은 당연히 더 가속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연관을 좀 시켜보면, 우리가 그, 블루홀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두 개를 얘기해 드렸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더블이 났죠. 거의 더블 정도 올라왔고, 넵툰도 얘기를 드리면서 넵툰은 거의 한 250% 정도 받는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 주 후반에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200% 이상, 2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거점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될 자리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파동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당분간 매매 영역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쪽, 아무래도 이제 그 불시 부분들을 제공을 했던 것은 우리가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선풍적인 시장 조밀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일반 기존의 은행업종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대출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에 어떤 그 메이커 부분들을 이슈를 크게 만들었죠. 더 가속화된다고 봐요. 더 가속화되는. 중국 같은 경우 보면 그 일반 길거리에서 그 뭡니까 구걸 하시는 분 있죠. 구걸 하신 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QR코드를 앞에다 해놔요. 엊그제 제가 사진을 봤는데 QR코드를 해놓고 그 핸드폰을 대면 자동적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하고 뭐 페이, 삼성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지만 알리바바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 세대 부분에서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유통 관련된 부분에 어떤 드라이브 자체가 상당히 가속화되는데 우리는 약간 뭡니까 조선시대 느낌 부분들이 좀 느려요. 더 가속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관련된 부분들은 그 W상의 지난번에 블루홀 그 상장 관련된 그 해외 장외에서 시가총액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넵튠하고 얘기 드리는데 이 두 종목은 거의 한 200%, 250% 전후의 상승 부분이 나왔고 카카오는 인터넷 은행의 특혜 인원으로 특혜 지금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불확실성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초보 하신 분들은 들어갈 영역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반하는 부분이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전략 부분들은 상당히 좀 틀리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잘 진행이 됐고 로엔 인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AI 관련된 기능 부분들을 삼성전자 빅스비하고 연결시키고 건설사하고 연결시키고 어떤 매체 부분들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네이버 라인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모티콘 사업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캐릭터 사업관이 지금 확장하고 좀 되고 있죠. 해외 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이 캐릭터 샵을 가서 제품 구매 부분들에 대한 열망 자체가 상당히 큰 걸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개발자 컨퍼런스 부분들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사내 그 회의였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회의였는데 그걸 약간 일반 다른 개발자들에게 오픈을 하면서 네이버 데이를 만들었는데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자료 공유라든지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다음 수순 지금 해외 쪽에서 M&A라든지 이런 포석 부분들도 네이버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물론 해외 쪽에 비하면 많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더 키워야 돼요. 해외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누가 잡아먹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예전에 보면 11번가는 국내에 한정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퍼블리싱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검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국내의 작은 시장 부분들을 점유를 할 건지 아니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대를 할 것인지의 판가름 자체가 향후 한 5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각축적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또 연관되는 부분이 아마존의 이제 에코 그 스피커 말씀드렸죠. AI 아니 그 여러분들한테 스피커 네이버도 나오고 카카오도 나오는데
카카오 미니라는 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음악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검색 결과 부분도 나오고 이런 서비스 부분들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글이 어떤 지금 전략 부분들을 했냐면,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이 스피커 쪽에 어떤 점유율 부분들이 월등하게 낮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 쪽을 잡아가고 있고, 클라우딩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잡아가고 있죠. 구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왜? 유통 기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플랫폼 자체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예를 구글이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들을 일반 뭐 홈디포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제휴업체 부분들을 빠르게 확장을 시키면서 지금 사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점유율 부분들을 잡아가야지 나중에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 네트워킹이라든지 여기까지 우선권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안드로이드가 그쪽 어플 쪽에서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안드로이드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쪽 시장 부분에서 월등한 시장 점유율 부분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업체는 다 죽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파생적인 사업 부분을 하는 것처럼 이 스피커 하나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음악 듣는 그 시스템이구나 이것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확산되는 다른 부가적인 사업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밸류 라인에 들어가는 종목군이든 섹터 부분들은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루월스에 비해서 카카오 넵툰 관련된 부분들, 최근 인터넷 은행의 특혜 관련된 부분들로 카카오는 단기 고점 부분들이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부분들은 매매 부분도 들어가지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냥 관망할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카카오가 지금 국내라든지 다양하게 제휴 사업 부분들을 하고 유료화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박수. 근데 주가 부분들이 충분히 1차 상승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국감의 어떤 추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관점 부분들로 관점을 하시다. 그래서 네이버도 역시 네이버 데이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은 코멘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연관된 사업군도 한번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아마존, 이거 가지고만 지금 또 총정리 부분들을 현재까지 내용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렸고, 다음 주 이슈 중에 좀 볼 부분은 미국의 전략무기가 지금 한 번 더 총출동했죠. 그거 하는 거예요. 무기 이렇게 살 것들 많으니까 많이 사라. 북도발시 응징의지를 과시하면서 다음에 협상카드에 대한 유리한 조건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 달 한국 방문할 때 핵우산 약속 발표 부분들을 할 것 같고, 오늘 이제 15일 주말이죠. 주말인데 신고리 오리코기 운명 부분들을 최종 지금 서로 설문조사하고 합숙해 가지고 결론 부분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20일 정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앞에 방송 부분에서 얘기해 드렸다는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풍력 쪽은 서해안 쪽에 건설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는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된 마이너스 될 요건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줄 만한 국내 모멘텀이 생기는지, 이건 다음 주에 20일 정도 발표되는 신고리 오리코기의 운명 관련된 부분과 연관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이 스모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를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장 폐쇄 등의 초강수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15일, 그 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18일부터 24일 정도 예정인데, 중앙위원을 선출을 하고,
5명의 상무위원, 이게 중요해요. 5명의 상무위원 자체가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과, 그리고 이제 상무위원 교체가 가진 의미가 뭐 시진핑 라인이냐, 상하이방이냐, 공청당 소속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전국 정부의 주도권 싸움 부분들 누가 가지고 갈 건지, 그러면 그 가지고 가는 주축 세력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통화라든지 정책, 그 다음에 뭐 환경, 다양한 국제관계 부분들 통해 가지고 국제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그 전략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의 중국 정부의 색깔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스모그 막기 위해서 공장 폐쇄 초강수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 부분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19자 당대회에서 5명의 상무위원 교체하고 향후 중국 정부의 방향 설정, 드라이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환 보유고의 어떤 착실한 관리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디레버리징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채권통을 통해서 어떤 해외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폭 자체를 길을 일단 확장 공사를 해놨어요. 확장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 확장 공사 부분 해놓은 거에 물동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광고하고 이렇게 그 PR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 자체가 하반기하고 시진핑 정권 2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그 리더십 부분들이 보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의 파급 효과 부분들은 우리나라 섹터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10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네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그 일정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서너 가지 내용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하면서 팟캐스트 녹음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방송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